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0월 8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오전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대고요. 제가 자고 일어나서 뉴스들을 한번 쭉 보면서 제 채널을 들어와 봤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도 시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독도 정말 많이 눌러 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테조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전에 오늘 끝났던 미국 시장에서 3대 증시가 최근 이 좋은 흐름을 이어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9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반등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평균 대략 1% 가까이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국내 시장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나쁘지 않은 흐름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시장의 악재로서 다가올 만한 재료가 나왔죠. 바로 미국의 장기 국채 상품 중 하나인, 죄송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6월 17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투자 시장에게는 큰 악재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고통받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세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증시는 잘 방어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조스 관련 뉴스가 또 나왔죠. 테조스가 이 개발허브를 런던에서 출범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테조스 기반 솔루션 발전을 위한 개발 연구 및 홍보센터가 런던에 설립됐다. 했는데 이 센터 출범을 추진한 트릴리테크 팀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기본은 글로벌 수준의 개발팀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프로토콜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테조스의 핵심 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술 컨설팅, 개발 지원 외에 차세대 테조스 개발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죠. 그리고 트릴리테크 팀에는 탈중앙화, 게임, 핀테크, 백엔드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죠. 근데 탈중앙화, 디파이, 게임, 핀테크, 그리고 백엔드 개발, 이런 게 다 코인이랑 연관이 있고 최근에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테마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큰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개발자들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어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 재료가 중장기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JP 모건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 선까지 올라왔던 이유에 대해서 얘네들이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관련 중국과 같은 단속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비트코인 시장을 피곤하게 했었었죠. 하지만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국과 같은 단속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게리 겐슬러 역시 미국 SEC에는 이 디지털 자산을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이럴 의도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이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최근 BTC,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3,000 비트코인을 돌파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금을 또 대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BTF래,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확실히 JP모건 같은 전문 투자 업체들은 분석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정말 정확하게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더 비트코인 시장에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데 미국 SEC에서 테슬라, 페이팔 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ETF? 그러면 최근에 그 얘기가 나왔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되세요. 자, 테슬라, 페이팔 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린 기업들 있죠. 특히 테슬라가 그의 예시로 되고 있죠. 정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트위터를 통해서 혹은 자기가 뭐 SNS 그 외에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어필을 했었죠. 네, 그래서 테슬라 하면 비트코인이 떠오를 만큼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많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드높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미지를 조금 좋게 만들어 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고요. 해당 ETF는 샌프란시스코 기반 이 신생 ETF 발행 업체인 볼트 에쿼티가 신청한 것이고 명칭은 볼트 비트코인 레볼루션 ETF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펀드 자산의 8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미국 및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한 기업과 관련된 옵션 ETF에 투자한다는 설명이고요.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름 뭔가 어렵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최대 25%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볼트 에쿼티 측은 실제 상장 후 해당 비율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고요. 그 지금 현재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테슬라, 스퀘어, 코인베이스, 페이팔, 트위터, 마라톤 등 굉장히 큰 기업들이 그리고 한 30개의 기업이 주식으로 구성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테슬라나 페이팔과 같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덜할 것이라고 하면서 장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0.85%라고 얘기를 했고 티커 같은 경우에는 BT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확실히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뉴스들 보고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물론 이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뭐 그거는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것도 비트코인이 다 반영이 돼서 잘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볼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수 있다.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파동을 계속 타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나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지지부진할 때도 그렇고 테조스는 약간 나 혼자 움직일게 라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근데 그 혼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무빙이 나쁘지가 않아요. 9,000원 위로 올라오고부터 쉽게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전체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이 가격이죠. 근데 지금 가격이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이요. 이전에 저항대이자 고점 매물대 구간인데 여기서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때 강한 상승이 막 일어날 때 있죠.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요때 거래량이 쭉 터졌죠. 상승할 때 쭉 터졌는데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자, 여기가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이고 요때가 강한 상승이 일어났을 때 반짝했던 거래량이죠. 근데 보시면은 높이로 접근해서 볼게요.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를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에서
계속해서 일정하게 거래가 되면서 털었죠. 근데 여기는 이틀 동안에 강한 장대 양봉이 있었지만 여기는 하락하는 동안에 정말 한 5, 6거래일 이상 꽤 큰 이 거래량과 함께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고점을 향해 왔는데 요때 거래량이랑 또 여기로부터 털어내고 나온 거래량이랑 높이를 비교해서 봤을 때 요때 또 가장 많이 털었죠. 근데 높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즉 여기 보시면은 이때 털 때 거래량이 여기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오히려 많았거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 지금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쭉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시점으로 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요때 올라갔죠. 그리고 고점으로부터 떨어질 때 여기에 높이를 보게 될게요. 그러면은 요때보다는 조금 더 높이가 낮아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죠. 여기 또 다시 높아졌고 털었기 때문이요. 자, 근데 가장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쭉 고점을 향해 올라간 요 시점 있죠. 요때 거래량이랑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털 때 거래량의 높이를 볼게요. 요 평균이랑 지금이랑 이 높이를 봤을 때 어때요? 절반 아래 정도로 되죠. 그러니까 즉 상승할 때는 정말 엄청난 거래량으로 올라왔는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전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거는 즉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파동을 계속 일정하게 타고 올라왔고 지금 사다리 모양을 계속 타면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때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난 요때를 봤을 때 또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높이를 보세요. 자, 이 3일 동안의 양봉에 비해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이전보다는 훨씬 낮아졌죠. 여기도 또 홀딩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 또 이 만 원대를 뚫었을 때 상승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쭉 늘어나고 고점을 찍고 내려온 지금에서는 이전보다 하락폭이 적고 9,000원대 전 고점 저항대에서 거래량 유지가 되면서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테조스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볼린저 밴드 주봉 이런 걸로 봐도 그리고 다른 디파이 코인과 비교해서 봐도 압도적으로 흐름이 강해요. 그게 차트에서도 드러납니다. 거래량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차트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흐름으로 봐도 테조스가 저는 가장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9,000원만 잘 지지해주고 보조 지표는 또 다시 과매수 구간에서 내려왔고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21선이 또 올라오면서 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굳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참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차트적인 분석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기본적인 분석으로 봐도 너무나도 좋죠. 앞으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은 금융업계와 협약을 통해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SEC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식화폐로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식화폐로서 인정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10,000원에 물렸는데 11,000원에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힘드신 시간 보내실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평단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다리셨다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